낭독일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12시 27분. 책 제목 철학과 마음의 치유, 니체 심층심리학 철학상담치료, 지은이 김정현. 머릿말.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물질적 풍요를 이룬 소비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경쟁과 불안, 욕망과 소유, 속도와 공격 등을 재촉하는 삶의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이데거가 기술 문명의 특성을 닥달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그다지 의미 없는 것에 중독되어 가고 삶의 피로감과 허무감을 느끼는 피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 안락과 풍요라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 피로감, 우울증, 인간관계의 위기, 가정 해체, 자신의 정체감 상실, 자기 부정, 허무감, 분노, 스트레스 등을 느끼며 삶의 가치에 대한 혼돈과 실존적 고통을 느낀다. 서로를 지지하고 소통 속에서 존재의 안정과 생명의 충일감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은 불통과 분노, 고통을 느끼며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생명 불감증을 경험한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 없는 가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중독 속에 인간관계나 삶의 가치가 깨져나가는 자아 빈곤과 존재 분열의 시대이다. 존재의 강박과 편집증, 불안신경증과 의미의 부재가 삶을 관통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에 우리는 서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울증과 자살, 왕따나 묻지마 폭력 같은 사회적 폭력이나 응혈된 분노감의 폭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병리 형상을 극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문명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2012년 11월 1일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관의 세계인문학 포럼에서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도 이러한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삶의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심리적 문제로 보면서 그동안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는 많은 이론과 임상 방법을 찾으며 그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심신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나 가족관계의 위기, 삶의 무의미, 허무감, 삶의 미래 향방 등 실로 다양해졌다. 기존의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의 문제들이 이제 삶의 위기와 고통, 치유의 영역에 깊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0년대 이후 철학은 본래 고대부터 가지고 있던 철학의 실천적 역할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철학의 실천적 활동은 1970년대부터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시작되었다. 이 활동은 철학 실천이나 삶의 지혜, 삶의 예술, 철학 카페, 철학적 심리치료, 임상철학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이러한 활동을 현대적 맥락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1971년에 괴스텐바움이었다. 그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 상황에서의 결단 등 철학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개입해 도움을 주는
임상 철학과 철학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는데 처음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1981년 독일의 아헨바흐에 의해 주창된 철학 실천이었고 이를 비교적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끌어낸 사람은 미국의 메리노프였다고 할 수 있다. 메리노프는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 상담을 대중화하는 데 이력을 했지만 이론적 토대의 허약함이나 상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철학 상담의 착근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철학이 현실과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실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현재도 다양한 철학적 활동이 여러 이론이나 실천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철학 실천이라는 명칭으로 철학 상담의 영역이 개척되었는데 이는 처음부터 철학 실천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연구교수로 독일에 체류하던 2010년 2월에 나는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였던 셰프 교수를 만나 며칠간 함께 지내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헨바흐와 철학 실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1980년 무렵 프라이부르크에서 아헨바흐와 함께 학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때 아헨바흐는 철학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해 발표를 했다. 치료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그 자리에 참여했던 정신의학 영역의 교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자 이후 그는 그 용어의 사용을 철회했다고 한다. 철학 치료를 하겠다라는 구상이 철학 실천 혹은 철학 상담으로 변한 것이었다. 실제로 아헨바흐는 정신분석을 공부하다가 중도에 포기했고 이후 철학 실천과 정신분석의 다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사고와 감정이 얽힌 것이어서 사고의 논리적 오류만 찾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는 응혈된 감정을 풀어주는 과정을 통해 딱딱하게 굳어진 믿음과 사고가 유연해지고 삶의 문제가 풀리거나 어떤 사태에 대한 이해나 해석의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고통이 없어지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는 현재나 미래의 방향 설정이 문제되기도 하고 과거의 사태나 굳어진 신념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나 행동이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삶의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신분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분석이나 심층심리학의 다양한 이론들은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층적 언어를 제시해준다. 나는 현대 심층심리학의 언어 문법을 폭넓게 이해하면서도 이것과는 다른 철학 상담 혹은 철학 치료의 고유한 영역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헨바흐가 실족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실제로 그가 연구한 궤적을 보면 그는 이 영역을 제대로 천착하지 못했고 심층심리학의 성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간략한 예시만을 줄 뿐 줄곧 전통 철학의 경계 안에서 맴돌고 있다. 그는 대학이라는 학술 공동체 위주로 연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학 밖의 연구소에서 주로 대중을 상대로 전통 철학의 내용과 개념을 활용하여 실천 철학적인 활동을 한 것이다. 심층심리학과 심리치료, 정신의학과 철학의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그의 학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가 처음 구상하고 시도하고자 한 철학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양 정신사에서 다루어지는 영혼의 역사를 철저하게 소화해야 하며 동시에 철학의 바탕을 둔 현대의 다양한 심리치료의 이론적 궤적을 추적하고 그 성과를 다시 철학으로 환류하는 작업, 그리고 현대에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 병리적 문제나 마음의 고통의 징후들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작업, 즉 기존의 심리치료가 아니라 철학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 작업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아헨바흐 철학 실천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철학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후퇴, 실패의 과정이 숨겨져 있다. 나는 이것을 철학 실천의 태생적 한계로 본다. 실제로 아젠바흐의 철학 실천은 이론적 뿌리가 그리 깊지 않다. 그의 이론에는 영혼의 치유를 위해 다루어진 수많은 철학 논의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임상에 활용한 현대 심층 심리학의 결실에 대한 논의들, 현대의 삶 혹은 마음의 고통과 관련된 수많은 병리적 징후들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 철학 실천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한 메리노프의 철학 상담은 많은 새로운 발상과 이론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긴 해도 이론적 기반이 빈약하다. 그렇다고 3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발화된 이러한 종류의 철학 실천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은 미약한 철학 상담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철학 활동에도 분명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철학 실천의 이론과 방법을 더욱 정치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정신사에 나타난 무의식의 담론을 추적하고 심층 심리학 및 심리치료와 철학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나는 아헨바흐와 메리노프식의 철학 실천이나 철학 상담은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물론 학술적 작업이기에 그렇긴 하지만 셰프, 베터, 라트너, 괴테 등의 철학치료 관련 논의는 삶의 고통과 연관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푸는 임상실천과는 거리가 있거나 정신분석 철학에 관련된 논의를 주로 한다. 삶의 문제를 푸는데 철학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논리와 감정,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삶의 의미와 자아 정체성, 심리적 갈등과 안정, 대화와 해석,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학에서 발언되고 논의되고 있는 정신의학, 인본주의 심리학, 로고테라피, 현존재 분석, 실존적 심리치료 등 많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